네,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트 API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HTTP 메소드, 그리고 페이스트 API 경로 데코레이터, 그리고 경로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 따라서 연습해봤던 예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결국 HTTP 프로토콜로 API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HTTP 프로토콜에는 메소드라는 개념이 기본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get, post, put, delete 요청을 보낼 수 있고요. get 요청은 무언가를 읽어드릴 때 주로 활용을 하고, post는 무언가 새로 생성할 때, put은 이미 있는 거를 업데이트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delete는 있는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4개의 메소드를 주로 활용을 해서 웹 서비스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도 head, options, patch, trace라는 메소드가 있기는 한데요. 잘 쓰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개의 메소드를 활용해서 API 서비스를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트 API는 이 HTTP 메소드를 활용한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로 데코레이터라는 거를 활용을 하는데요. get 요청에 대해서 루트 엔드포인트를 접근하고자 할 때는 ampersand f get 하고 슬래시를 주면 됩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따라했던 예제 중에 앱에 대해서 골뱅이가 앞에 붙어 있고요. ampersand app 하고 .get 하면 get 요청을 받는 무언가를 만들겠어 라는 선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직후에 이어서 내가 활용할 URI 패스를 제공하게 되면 페이스트 API가 이 get 요청 이 부분이 사실상 get 이 요청을 받겠다라는 거고요. get 슬래시 요청을 받았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실행하겠어 라는 뜻이 됩니다. 경로 함수라는 거는 이 경로 데코레이터 밑에 작성하는 평범한 파이썬 함수예요. 그래서 해당 함수에서 입력받은 요청에 대해서 응답값을 주는 무언가를 주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평범한 파이썬 딕셔너리를 응답으로 주었죠. 그래서 파이썬 응답에다가 메시지는 hello world라는 스트링을 주게 되면 결국 페이스트 API가 파이썬 딕셔너리에 대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제이슨으로 감싸서 처리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경로 데코레이터 밑에 있는 평범한 파이썬 함수가 경로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지금은 잘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asynch를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asynch로 비동기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asynch를 앞에 붙여주고 함수를 작성해주면 페이스트 API가 비동기 처리를 해주니까요. 비동기 처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럼 앞에 asynch를 붙여서 처리해주시면 되고, 평범한 동기식으로도 문제 없으면 그냥 일반 함수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페이스트 API 모듈에서 페이스트 API 클래스를 임포트 했고요. 페이스트 API 클래스를 그냥 기본 값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그걸 앱이라는 변수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변수를 토대로 데코레이터를 하나 장식해줬어요. 데코레이터는 다른 언어에서는 어노테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노테이션으로 어떤 함수나 값들에 대해서, 변수에 대해서 어떤 꾸미는 내용들,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페이스트 API에 get이라는 어노테이션, 데코레이터를 붙여서 URI, 루트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지정을 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5줄이 get 요청 기본을 처리하기 위한 구문인 거고요. 리턴 구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파이썬 평범한 딕셔너리의 경우에는 페이스트 API가 알아서 제이슨으로 감싸서 응답을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로 매개 변수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미 있는 루트 요청은 지금 뭔가 받은 게 없는데요. 제가 뭘 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코파일럿이 이미 완성을 해주네요. 이게 아마 페이스트 API 공식 홈페이지 예제에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쳐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딱 이거거든요. 탭만 치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업 환경에서 혹시 자동 완성이 이걸로 안 된다면 그냥 이 화면에서 그대로 따라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주석에다 달아놨더니 그것까지 똑같이 완성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냥 탭만 쳐도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get 데코레이터로 똑같이 HTTP 메소드 get에 대한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URI가 좀 달라요. 그리고 items 밑에 중괄호를 감싸서, 이 중괄호 맞죠? 이 컬리 브레이스 중괄호를 감싸서 item underbar id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려고 합니다. 뒷부분은 주석이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게 결국 브라우저나 HTTP 클라이언트에서 get 요청을 보내는데 items 밑에 어떤 값을 추가로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하겠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고요. 아래 평범한 파이썬 함수로 read item을 item id를 받았죠. 일단은 타입을 한번 빼고 생각을 해볼까요? 타입까지 지금 생각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타입을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item id가 무엇이 됐던 받을 수 있는데 q도 일단 빼보겠습니다. 복잡하니까 도 빼고 요것만 따라서 입력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ead item이란 평범한 파이썬 함수를 페이스트 API 데코레이터로 get 요청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이 부분이 재밌어요. 이 item id로 감싼 부분이 평범한 파이썬 함수의 변수, 입력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응답은 뭘 했어요? 응답은 똑같이 평범한 파이썬 딕셔너리를 응답할 건데 item id라는 키 값의 밸류를 내가 받았던 item id를 그대로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개발 서버 띄웠던 방식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uv run fast api 탭으로 개발 서버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마찬가지로 localhost 127001의 8000번 포트에 API 서비스가 기동이 되고요. 터미널 탭을 하나를 더 열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http localhost에 8000번 하고 루트를 줬을 때는 원래 했던 hello world가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한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items 어떤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good 아이템. 그러면은 이 good 아이템이라는 부분이 컬리브레이스 아이템 아이디에 감싸져서 전달되는 거고요. 해당 내용 그대로가 문자열로 돌아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소스를 확인해 보자면요. 여기 get 요청에 아이템 아이디 컬리브레이스로 했던 부분이 평범한 파이썬 함수에 잘 전달이 됐고 그걸 그대로 반환하는 것까지 화면에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경로 매개 변수의 타입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아이템 아이디를 받았는데 여기다가 아이템 아이디를 int로만 받겠어. 정수형으로만 받겠어. 하게 되면 정수형은 뭐 숫자 값이들이죠. 1, 2, 3, 4, 뭐 마이너스 1, 2, 3, 4 방금 입력했던 good 아이템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트로 바꿨을 때 1, 2, 3 잘 되죠? 근데 이번에는 아까랑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에는 스트링 값으로 JSON 결과값이 왔는데 이번에는 1, 2, 3이라는 넘버 값으로 결과값이 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1, 2, 3 대신에 원래 했던 good 아이템이라는 str 값을 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42 에러 값이 나옵니다. 클라이언트가 잘못 보냈을 때의 경우의 에러 코드죠. 그래서 지금 패스에 아이템 아이디라는 값을 줘야 되는데 인풋 값이 인티저 값이 아니라서 처리를 할 수 없어요 라고 fast API가 에러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서버가 잘 떠 있는 상태에서 로컬호스트 8000번의 리독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API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루트까지만 있었는데요. 이번엔 리드 아이템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흥미로운 부분은 경로 함수에다가 타입을 지정하는 순간, 타입 힌트를 주는 순간 아이템 아이디의 타입이 인티저라는 게 여기 명시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API 문서를 보는 입장에서도 이 타입이 뭔지 아이템 아이디라는 변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의 값은 인티저야 라는 것까지 설명이 잘 나오고 있어요. 내가 문서화 작업을 소스 코드만으로도 꽤 많이 할 수 있겠죠. 되게 편리하게 잘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에서는요. 경로 매개 변수 데코레이터로 표시한다. 그리고 평범한 파이썬 함수로 경로 함수를 작성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매개 변수의 타입을 지정함으로 해서 인풋 밸리데이션, 인풋 값 검증도 해주고 그리고 문서화에도 잘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타입에 안 맞는 값을 인풋으로 받았을 때는 어때요? fast API가 기본 타입에 대한 값을 검증해 주다 보니까 내가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고도 잘 맞지 않는 입력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걸러줄 수 있는 편리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